안녕하세요. 제갈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락 및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저희 제갈량TV에서 말씀드렸던 펀드, 그 다음에 ETF, 미국 주식 이 현황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증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 볼 때는 좀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충분하지 않은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좀 부분적인 지식이라면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제가 영상에서 많이 강조드렸는데 경험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천국도 좋은 상황도 좀 맛보고요. 그 다음에 아래 진짜 안 좋은 상황도 좀 맛을 봐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에서 이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하락이나 폭락에서 이거 매수하지 못하면 절대 그거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코로나 이후에 즉 2020년 하반기 이후부터 투자를 하신 분들이 좀 제가 봤을 때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최근에 이제 2년 넘는 이 힘든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떠난 상황을 많이 봅니다. 네, 이게 왜냐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2배, 3배, 아니 뭐 10배 가까이 튀어오르는 이제 대박 환상을 맛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뭐 코인 같은 경우에 아, 투자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부푼 기대감을 가지게 되죠.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에 내가 마주한 상황, 너무나 좋은 상황이 아니라 이제 갑자기 이제 상황이 반전되는 겁니다. 예, 갑자기 좀 길고 지루한 대폭락의 시기가 오고요. 내가 투자한 돈이 갑자기 막 30%, 50%, 70%그 이상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투자를 멈추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큰 손실을 보고서 빠져나옵니다. 아, 이런 거였구나, 이래서 하지 말라고 했구나 하면서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는 상황도 접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이제 멈추지 마시고 지금을 좀 정비해서 나가는 과정으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저희가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고요. 누구나 시행착오 거치기 마련이고 처음은 다 초라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또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조금 이거에 투자에 익숙해지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편안해지게 되는데 저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차분하게 좀 살펴보고요. 다음에 내가 좀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또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나스닥 지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이제 10월 6일 종가 기준인데, 자, 여기 보시면 최근에 좀 이렇게 좀 빠졌어요. 네, 최근에 좀 많이 좀 빠졌다가 여기 이제 1년치니까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좀 약간 정체되면서 지금 약간 좀 들락날락거리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요. 8월, 9월 달에 뭐 9월은 역사적으로 증시가 그러니까 9월 성과가 되게 안 좋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또 여김없이 이번에도 좀 적용이 되는 모습이었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한 16,000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다가 14,000포인트까지 왔다가 다시 꼬꾸라져서 지금은 한 13,000 초반대, 13,431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좋은 투자 대상을 찾고요. 그 다음에 지금 힘든 분들은 여기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오렌 버핏 말대로 물이 빠졌잖아요. 물이 빠졌을 때 뭐 속옷을 팬티를 수영복을 입고 있냐 안 입고 있냐 보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좋은 대상인지를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긴 호흡으로 기간을 좀 더 늘리면 이게 별게 아닌 게 되거든요. 자, 저희가 방금 나스닥 1년치를 한번 봤어요. 1년 성과가 지금 한 26% 정도 나왔는데 요거 조금 제가 한번 길게 한번 늘려볼게요. 자, 요 기간이 한 최근 2-3달 정도의 성과였습니다. 자, 기간을 조금 늘려서 5년치 한번 봐볼게요. 자, 5년치는 보니까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실 수 있으시죠? 지금 여기거든요, 살짝. 예. 그러니까 늘리면 여러분 이게 조금 좀 작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닌데 요거를 좀 잘 인내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짧게 보면 막 요동치고 막 들락날락이 난리도 아니죠. 근데 이거를 길게 늘어놓고 보면 그냥 살짝 빠진 겁니다. 예, 살짝 빠진 거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나만의 어떤 전략 방법을 만드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스닥 지수 5년, 1년 이렇게 나타났는데 진짜 살짝 내려앉은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대상을 찾아서 좀 길게 좀 보고, 예. 그러니까 그래프가 지금 완전히 여러분 달라지죠. 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거 힘들어요. 2-3달이 짧은 기간 아니니까요. 근데 좀만 우리가 넓게 보면, 예, 이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됩니다.
네, 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처음 투자 시작하는 분들은 변동성이 너무 큰 거는 좀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투자하려는 대상의 흐름과 변동을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건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즉 주가 변동은 제가 보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이게 감당이 가능한지 스스로한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소중한 내 돈을 갖다가 감당을 내가 도저히 불가능한, 감당할 수 없는 진짜 막 널뛰기, 엄청난 큰 폭으로 널뛰기 하는 거에 이게 투입한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예, 내가 그걸 인내할 수 있기도 힘들고 감당이 안 되는데 그 들어가는 게 맞을까? 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알고 이해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또 기회는 앞으로도 충분히 많을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좀 여러분들께서 선행 과정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전부 다 떨어졌으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봐요. 예, 떨어지면은 사고요. 더 떨어지면 더 사고, 이게 심플한 전략이 제 투자 방법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실게요. 떨어지면 사고, 이 기간이 저는 되게 중요한 기간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2022년 초반부터 그 다음에 지금까지인데, 이 기간을 그냥 있었으면 회복이겠지만 이 기간을 활용했으면 성과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만약에 담아놨으면 어쨌든 기간이 뭐 2, 3년 되면 어쨌든 올라갔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지는 구간을 좀 활용만 했으면 이 시점하고 가격이 평균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 기간을 좀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저희도 후회하거든요. 예, 그때 살 걸.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이런 하락하는 거, 떨어지는 가격이 싸진 거잖아요. 좋은 투자 대상이라면. 그래서 요것들을 좀 활용을 하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제 투자 방식을 좀 말씀드렸는데 잠깐 좀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작은 배분을 내가 이제 매월 들어가는 자금이 100이라고 보면 여기서, 그러니까 매월 투자하는 자금이에요. 매월 투자하는 자금이 100이라고 놓으면 한 7, 80% 정도는 매월 매수를 하는 걸로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한 20, 30%는 떼두세요. 비상자금으로 갖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로 갖다 활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7, 80%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방에 들어가면 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분할로다가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떨어질 때. 예, 그 폭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뭐 애플은 1, 2% 떨어졌을 때, 엔비디아는 5% 빠졌을 때, ETF도 한 1, 2%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분할도 뭐 2, 3회에서 뭐 3, 4회 정도? 분할 매수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상 예비, 이게 비상금이잖아요. 떨어질 폭락장이나 하락장을 대비할 건데, 이거에서도 만약에 내가 이번 달에 첫 투자를 했다. 근데 이미 7, 80%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도 지금 한 7, 8% 나스닥이 빠졌잖아요. 14,000에서 13,000 정도 빠졌기 때문에 한 7, 8% 정도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활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 분할 자금, 저 비상 자금 목적도 이것도 분할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후회를 안 하니까. 이 자금은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요 자금도 떨어질 때 우리가 뭐 나스닥이 제가 보면 이제 뭐 중앙은행 페드나 중앙은행들도 이제 대응하는 전략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면 완전 대폭락이 온다 그러면 이 정도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내 비상자금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이 자금을 이때 활용하자는 겁니다. 왜? 이거 그냥 놔두면 그냥 이거 먹는 거잖아요. 근데 요 구간을 좀 활용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저희 또 후회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갖다, 이건 제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셔서 좀 분할로 내가 매월도 들어가고 비상 폭락적인 부분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자금도 쌓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할을 하세요.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좀 들어가면, 예를 들어 이번 달에 뭐 폭락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럼 놔두세요.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이 자금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금도 뭐 2, 3회에서 3, 4회 정도 나눠서 지금같이 빠졌을 때 일부를 여기다 투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이제 펀드 ETF 한번 상황 볼게요. 뭐 어차피 나스닥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빠졌겠죠. 그래서 이제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우리 펀드죠. 펀드 중에 제일 좋은 거 빠졌어요. 계속 2, 3개월간 빠졌고요. 그 다음에 ETF 한번 볼게요. 자, ETF도 나스닥 베이 ETF인데 최고 찍었다가 지금도 빠졌어요. 근데 이거 생각하시면 이제 저거는 제가 봤을 때 가격이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활용하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미국 테크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최고점 한 14,400원까지 갔다 지금 빠졌어요. 아주 많이 빠진 건 아닌데 뭐 환율에 그런 것도 좀 있겠지만 빠졌기 때문에 지금을 좀 활용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왜? 시간이 또 지나면 후회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내가 이 정도 가격에 샀다. 그럼 지금은 싼 거잖아요. 쌌으니까 요거를 좀 활용해보자는 겁니다. 전에 영상에서 제가 지금 나스닥이 얼마였냐면 88,000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원래 92,000원까지 찍었다가 92,000원까지 찍었다 지금 88,000원이에요. 2022년 1월 달에 얘가 얼마였냐면 62,000원이었어요. 그리고 미국 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400까지 찍었다가 얘 22년 1월 초에요. 원래 14,000원까지 찍었죠. 이게 얼마냐면 8,200원이었어요. 이게 작년 1월달 여러분 가격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마어마한 성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떨어졌다고 우려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가격을 좀 기억을 봐주세요. 이거 잘만 활용했으면 물론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먹진 못해요. 이거 따지면 지금 70%고요. 6만 원에서 9만 원이기 때문에 얘 50%예요. 이걸 다 먹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거 하락장이나 폭락장을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성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투자를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미국 주식 상황 한번 볼게요.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두 개가 지금 메인이거든요. 자, 첫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인데 원래 애플 제가 비중이 많았어요. 근데 실적 발표 올해 상황 보고요. 저는 이제 주가랑 이 실적 발표 두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보고서 자금 이동이나 배분 이런 걸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실적 발표나 변화된 상황들 좀 보고서 저는 요즘에 이제 엔비디아 좀 집중하는데 요거 화면 보면서 제가 잠깐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엔비디아 지금 5년 성과입니다. 5년에 여러분 760%면 100%가 2배니까 거의 9배 됐다는 얘기예요. 5년에 9배가 제가 볼 때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리스크 전에 엔비디아가 전에 최고점이 얼마냐면 330달러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요게 이제 거의 한 2021년 말일 거예요. 그러다가 2022년 1월부터 아작이 났다가 회복을 했는데 언제까지 회복을 했냐면 전에 고점을 뚫어가지고 500달러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전에 고점을 뚫은 거는 뭐냐면 나스닥도 회복을 못했는데 얘는 뚫었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시장을 이긴 주식, 좋은 주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다만 또 변동폭이 좀 크기 때문에 저는 4, 5% 정도 빠질 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500까지 갔다가 495까지 갔다가 지금 450이에요. 그러면 싸진 거잖아요, 전부 다. 500에서 450 됐으니까. 그러면 저는 주워 담기 좀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보는 겁니다. 2022년 1월, 요때 가격 여러분 얼마인지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2022년 1월 초에. 여기가 아마 22년 1월 초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전에 고점이니까. 요거는 21년 조금 지났으니까. 요때가 엔비디아가 190달러였어요. 190달러였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지금 3배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것만 해도. 그래서 이 190달러, 지금 여러분들 190달러 어떠실까요? 지금 190달러에서 450달러까지 갔으니 이 성장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더 여기서 뭐 아작나는 거 기다리시는 분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후회되는 가격이 아닌가요? 190달러? 저는 너무나 좀 좋은 수치라고 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애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177달러 정도 돼 있는데 애플도 지금 5년 성과가 220, 그러니까 한 3배, 3.2배 정도 됐다는 얘기죠. 자, 애플은 이렇게 됐는데 애플 좀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뭐 애플 제일 좋아합니다. 투자 자금 비중이 요즘에 엔비디아로 좀 쏠린 부분이 있는데 애플은 여전히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 대상이고요. 자, 애플 같은 경우에 전에 고점이 한 180달러까지 갔어요. 180달러. 그러다가 한 22년 1월 달에 가격이 얼마였냐면 여기가 이제 179, 한 183 됐나? 한 180달러까지 됐다가요. 22년, 그러니까 작년 1월 초에 이때 125달러였어요. 그러다가 이거 뚫고, 전고점 뚫고 195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한 요 정도 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180달러가 전고점이었는데 나스닥은 회복도 못했는데 뚫었죠. 195달러까지 갔다는 건 역시 저는 좋은 대상이라고 봐요. 왜? 시장을 나스닥을 이긴 거니까요. 애플은 다만 변동성이 크진 않습니다. 한 1, 2% 정도가 평균이라 저는 그 정도 한 1, 2% 빠지면 그냥 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또 사고요. 최근에 8, 9월 달에 이게 막 지금 뭐 애플 EU에서 막 제재 있고 막 그래가지고 한 하루에 3, 4%씩 막 이틀 연속 3일 계속 빠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이 시기가 상당히 매수 타이밍으로 좋은 거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20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 또 125달러니까 이거 폭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지금 이 가격을 보시면 너무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락이나 폭락 이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좀 잘 보셔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하락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요, 투자를 멈추고 하고 우울해할 게 아니라 가격이 싸졌으니까 더 사자는 겁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뭐다? 이 전략이 먹혀들려면, 이 전략이 통하려면 일단 투자 대상 자체가 좋아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저는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를 여러분들께서 보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무적인 상황도 있을 거고요. 뭐 추가 영상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안 좋을 때 좀 얼마나 좀 덜 빠지니 이런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 통해서 제가 봤을 때 좋은 대상은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투자 대상 좋은 걸 고르는데 좀 신경을 써서 현명하게 좀 결정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이 부분에 당연히 우리가 공을 들여야 되고요. 또 얼마나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투자 대상별로 좀 흐름을 보시고 그 흐름을 보려면 이 시장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고 나오지 마시고 시장 안에 머무르면서 변화되는 상황들, 그 다음에 뭐 경제 환경 이런 부분들 변화들 보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상별로 자기만의 어떤 매수 방법,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좀 참고하셔서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저희 오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네, 오늘은 하락 및 폭락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